쉽고 재미있게 금융 뉴스를 풀어보겠습니다. 정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주 뵈니까 좋네요. 네. 아직은 힘들어요. 아직은 좀 힘드시죠. 힘들어요. 이틀마다 나오시는 건. 그렇습니다. 뭐 오늘의 키워드부터 오늘 나눌 얘기가 좀 많아서 키워드부터 빠르게 보겠습니다. 2차 전지, IRA, 대출 금리 하락, 체감. 방점은 체감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인데요. 자, 저희가 지난주 이 종목을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닌가를 가지고 선배랑 저하고 조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종목은 딱 언급하지 말자 했는데 그러니까 말은 하더라도 파고들진 말자. 파고들진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는 뭐 주식시장에서 이 종목을 이렇게 언급을 안 하고 요즘 증시를 말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진짜 무섭도록 올랐습니다. 이 종목. 뭔지 대충 아실 것 같아요. 자, 국내 투자자가 이 종목을 갖고 있는 자와 갖고 있지 않은 자로 나뉜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에코프로죠. 근데 저희가 오늘 키워드를 에코프로로 안 하고 2차 전지라고 한 이유는 유튜브긴 하지만 저희가 또 공중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차 전지란 말로 이제 했고요. 요즘 그러죠. 만나면은 있어? 이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들어갔어? 아니 갖고 있어? 에코프로 있냐? 없냐로. 그래서 에코프로 있는 투자자와 없는 투자자로 나뉘고 있다라고 할 만큼 그야말로 열풍이고요. 이게 단순히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 요 회사들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2차 전지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2차 전지가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세계 상승률 거의 탑3 안에 들거든요. 2차 전지가 끌고 간 거고요. 나 코스닥에 투자해 100억이 들어갔다고 쳐봐요. 그럼 지금 70억은 75억 정도는 2차 전지를 이제 사고 있고 2차 전지 난리입니다. 난리 중에 난리가 나고 있어서 오늘은 이 2차 전지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죠. 2차 전지에 뭐 양극재도 들어가고 음극재도 들어간다 그러고 이 2차 전지라는 게 굉장히 뭐 복잡하긴 한데 이게 바로 쉽게 말하면 전기차 배터리가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배터리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고요. 저희가 이 시즌 1에 거의 끝나갈 무렵에 올해 유망한 종목과 종목은 뭐야? 맞아요. 업종 뭐야 할 때 에로배우 뭐 그래서 막 웃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에가 이제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태양광 풍력 같은 로가 로봇 그리고 배가 배터리였어요. 이 2차 전지 배터리였었고요. 당시 저는 이제 두 개 뽑았을 때 에너지와 배터리였는데 지금 배터리 시세가 이제 먼저 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가 났습니다. 그 짧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리가 배터리라고 하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에코프로에 관해서 뭐 양극재 하잖아요. 우리 배터리도 양극과 음극이 있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고 분리막이 있고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전해질이라는 물질이 있고요. 이 회사들이 다 다릅니다. 양극재는 이제 에코프로 또 LNF 얘네가 양대가 버티고 있고 또 뭐 포스코 케미칼, 포케라고 많이 부르죠. LG 화학도 양극재 하고 있는 거고요. 음극재는 이제 한솔 케미컬, SK 머티리얼즈 거기에서 약간 동박으로 나오면은 이제 일진 머티리얼스가 있고요. 그다음 분리막 업체에서는 뭐 SK 이노베이션, 전해질 여기에서는 뭐 솔브레인, 후성 이런 것들이 있고 이 모든 거 그럴 때 궁금하잖아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거는 우리가 자동차도 부품이 있고 현대 기아차가 있는 것처럼 얘네들이 있고 이 완성형 배터리를 만드는 얘네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이제는 SK 온이라고 부르죠. 얘네가 버티고 있는 이게 큰 틀에서의 2차 전지 군인데 눈 감고 찍어도 지금 30%에서 40% 올해 연초 이후에 많게는 300%, 400% 4배 가까이 올랐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2년 전으로 그러니까 작년 1월 1일 날 에코프로를 투자했다라고 하면 9배 반이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지금 뭐 4배더라고요. 그러니까 10배가 거의 올랐다. 2년 만에. 인생 역전이 뭐 그런 기사도 났던데 될 만큼 되고 있어서 좀 여기저기에서 2차 전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거군요. 그러니까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 음극재를 만드는 회사, 분리막을 만드는 회사, 전해질을 만드는 회사. 그걸 다 합쳐서 LG 에너지 솔, SK 온, 삼성 SDI 이렇게 돼 만드는 있는 거죠. 거군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머지않은 미래에 뭐 전기차 세상이 될 거다. 이거는 누구나 예측하는 거니까 네. 전기차와 2차 전지의 미래는 밝다. 이거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거는 초등학생도 자,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윤박 사업은 뭘까요? 로봇이요, 뭐 다 네, 이럴 수 다 있습니다. AI요, 네. 뭐 2차 전지 배터리요, 전기차요, 다 알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주가가 이 정도까지 오르는 게 맞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과 비교하면 9배, 네. 석 달 새 4배. 네. 이게 뭐 이 정도까지 오르는 게 맞습니까? 맞다는 시각도 있고 아니라는 시각도 있는데 맞다는 시각은 어떤 논리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네. 이 시간은 우리가 뭐 한 종목을 이야기하는 네. 것도 아니고요.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예. 좀 하면서 네.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에코프로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고요. 없는 분도 계시겠고요. 네. 들고 있다가 판 분도 계시겠고요. 계시죠. 엊그제 네. 새로 사신 다 분도 계시겠고 희비가 엇갈리시기 희비가 때문에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어떤 좀 종목 상담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양쪽의 의견을 네. 똑같이 말씀을 해드리죠. 네. 일단은 좋다. 앞으로도 더 갈 거다 하는 쪽은 말씀하신 대로 성장성입니다. 전기차의 무궁무진한 성장성. 특히 이제 전기차 시장을 놓고 보면 100대 중에 3대고요. 전 세계. 게다가 이거보다 이걸 이제 점유율은 안 보고 요즘은 침투율이라는 걸 봐요. 네. 이제 100대 팔릴 때 몇 대나 전기차가 팔리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장이 다 됐다면 지금 만약에 100대 팔리는데 한 40대가 전기차야 라고 하면 이야기는 좀 달라지죠. 네. 왜냐면은 꽉 찼으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 시장을 보면 지금 100대 팔리는데 아직도 전기차가 10대가 안 팔려요. 네. 8대, 9대가 팔리니까 무궁무진하다. 무궁무진해. 예. 그런 전기차 시장, 당연히 그런 배터리가 무궁무진하겠죠. 그렇죠. 두 번째, 우리나라의 양극재, 뭐 음극재 이런 배터리 뭐 부품이라고 할까요? 뭐 이 원자재 이쪽이 너무나 강해요. 기술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완성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막상막하. 오히려 시장 점유율은 중국이 더 크죠. 걔네 나라가 중국 나라가 전기차가 크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높은 기술력 때문에라도 이제 특히 전기차가 된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많이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IRA 관련한 이슈들. IRA가 현대 기아차 같은 완성차한테는 안 좋지만 네. 이들이 만드는 전기차. 네. 우리의 배터리는 뭐 미국 전기차도 쓰고요. 뭐 다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는 오히려 IRA 세외 공제의 혜택을 훨씬 더 많이 볼 것이다. 네. 이런 긍정적인 요인도 있었고 또 하나 수급적으로 놓고 보면 우리를 늘 괴롭혔던 게 공매도잖아요. 네. 근데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누가 정량적으로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들의 힘이 모아서 이 공매도를 때려잡은 또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눌렀다가 못 누르면서 숏커버라고 하죠. 다시 사면서. 과거 테슬라가 액분 전에 200 쓸라, 300 쓸라, 네. 500 쓸라, 네. 600 쓸라, 800 쓸라, 다 1000 쓸라. 네. 이때 당시에 자체적인 힘으로 오르기도 했지만 공매도가 나가 떨어지면서 쇼커버가 됐던 적도 있었었거든요. 그 힘이 진짜 컸어요. 그때 난다긴다 하는 공매도가 거의 뭐 15조 이상씩을 날리면서 문 닫고 고향으로 다 갔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수급적 요구까지 합쳤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좋다라는 의견이 있는 거고요. 반대로 이거는 나는 아니야. 네. 오를 만큼 X. 올랐어라는 거는 이유는 일단은 과하다. 주가가 과하게 올랐다라는 것이 가장 큽니다. 네. 우리가 뭐 주가를 평가할 때 또 이 얘기하시면은 이런 성장 산업에서는 좀 싫어하실 텐데 PER이라는 게 있어요. 그 주당 순이익 대신에 현재 주가. 그래서 이익과 주가의 그 배수를 비교하는 그 지표라는 밸류에이션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뭐 55배, 많은 종목은 70배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현재 주가가 70년치의 이익을 미리 다 땡겨가지고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이거는 반대 의견도 돼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이익이 내년에 2배로 늘어요. 그러면 70년짜리가 35배로 뚝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막 성장이 지금 영업이익이 잘 되고 실적이 나오는 회사는 PER 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는 분도 계시지만 과하게 올랐다라는 분들이 현재 이제 더는 못 올라갈 거야라고 주장하는 쪽의 핵심이고 외국계 증권사에서 이제 모건 스탠리가 매도 의견을 냈고요. 오늘인가요? 어제였나요? 국내 증권사 한 곳도 드디어 이제 중립 의견. 근데 우리나라는 중립이 거의 이제
부정이랑 팔자는 말 얘기잖아요. 비슷한 거거든요. 네. 나왔던 이유 중에 핵심은 역시 많이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에코프로가 IRA에 그 좀 수혜를 받다는 얘기는 미국산 부품은 아니지만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의 부품도 미국산으로 거의 준용해서 써주기로 그런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네. 좀 두 번째 키워드 네, IRA 할 때 좀 그때 더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를 이제 해보도록 네네. 할 텐데 굉장히 내일 새벽하고 내일이 좀 중요한 네네네. 날입니다. 예, 네. 2차 전지에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네. 그 이유가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이 매일매일 오르지는 않잖아요. 네. 모멘텀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재료라는 거를 소멸로 받아들일 때도 있고 재료를 다시 퀀텀 점프하는 계기로 마련을 할 네. 때가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까지 막 달려왔던 2차 전지주의 첫 번째 모멘텀 변곡은 IRA 세부 법안입니다. 네. 그게 이제 내일 나오거든요. 내일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를 과연 시장은 재료 소멸로 보는지 아니면 재료에 또 하나의 추가로 보는지 그 얘기 좀 이따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지금 주가라는 게 매일 오를 수는 없고 네. 또 지금 에코프로 임직원들이 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도 또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모멘텀이 내일 네. 새벽에 나온다고 해도 어떻게 될까요? 힘을 계속 받고 갈 수 있을까요? 2차 전지들이 지금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뭐 주식한다는 분들 유튜브 다 포함해서 네. 에코프로 어떻게 돼요라고 물어보면 다 노코멘트입니다. 이제 이 주식은 하나의 생물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이제 단계에 왔습니다. 네. 그래서 에코프로를 들고 계시는 분들, 들어가실 분들, 파실 분들 뭐 등등이 이제 그야말로 여러분들 본연의 영역으로 왔고요. 네. 다만 요 점은 하나는 저는 테슬라 때도 느꼈던 건데 네.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를 계속 때려잡아서 네. 완승을 했잖아요. 예. 완승을 해서 실제 제가 어제 오늘 공매도 비중은 안 봤지만 거의 7%대도 안 될 정도로 지금 무서워서 공매도를 못 때릴 정도로 왔거든요. 네. 이 정도로 올랐는데 주가가. 근데 테슬라 때도 봤지만 공매도가 완전히 사라지면 그 옛날에 게임스탑도 그랬고요. 그럼 더 가야 되는데 네. 오히려 그때가 주가의 이 변곡이 나올 수도 있더라고요. 네. 이것도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때려잡을 때가 좋지 얘를 완전히 박멸시킬 때는 오히려 주식에 네. 이가 있다. 여러분들 그것도 한번 공매도의 비중과 주가의 상승 그걸 한번 보시면은 또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키워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그 지금 말씀 나누다 보니까 IRA 네.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 이게 인플레이션 네. 이렇게 ROIG님이 오늘 공매 쳤다 죽어보겠다라고. ROIG님은 지금 이 주가는 이제 설명 안 된다. 나는 내가 새로운 공매 세력이 되겠다. 네. 네. 자, 그렇습니다. 네. 보면요.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저희가 지난 시즌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법안이에요. 그렇죠? 네. 네. 뭐 간단하게 보면 미국산 또는 미국과 FTA 체결한 국가에서 만든 부품으로 생산한 전기차에만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죠. 네. 근데 지금 정 선배께서 말씀하셨듯이 한국 시각으로 내일 새벽 IRA 세부 지침, 가이드라인, 세부 법안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기 외신 보도를 봤더니 세부 지침에 있는 배터리 부품 요건을 충족해서 세액 공제 받는 차량이 생각보다 줄어들 거다. 네. 이렇게 예상이 됐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저희가 법안의 내용까지 뭐 시시콜콜 다 전망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론만 여쭤보면 이 세부 지침이 네. 우리 2차 전지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거 보면 상승 그 호재일 것 호재인데요.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무슨 얘기냐? IRA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인데요. 인플레이션 리덕션. 네. 근데 실제로 IRA의 진면목은 중국 때려잡는 법안이고요. 그렇죠. 예. 중국이 워낙 이런 신산업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도 잘해. 태양광, 뭐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 중국계 또 싸고 좋고 뭐 하여간 중국이 앞서가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말을 통해서 네. 이제 중국을 겨냥하는 거고요. 크게 여러분들이 IRA를 기억하실 때 세계는 조부광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조부광. 이게 뭐냐면 조세. 조립, 부품, 광물이다. 네. 이걸 다 미국 내지는 미국 친구들, 미국 친구들. 랑 해야만 보조금을
주는 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가장 좋은 조립이란 거는 미국에 공장 짓고 조립하면 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이 법안은 전기차와 태양광이 양대 산맥인데 전기차, 현대차, 기아차는 이때 나왔을 때 악재가 됐었죠.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공장은 2025년부터 돌아가니까 그 전에 나오는 전기차는 못 받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악재가 됐고 이번에 어떻게 될지가 있는데 야 전기차는 나쁜데 2차 전지 배터리는 국산이 많죠. 괜찮아.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만드는 이 양극재든 뭐 니켈이든 코발트든 중국 거 광물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광물을 걸고 넘어지면 중국 광물 쓰니까 안 된다고 할 수 안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미국도 양심은 있었었는지 광물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의 50% 이상을 미국과 혹은 미국과 연계된 FTA 체결 국가에서 만들어낸다면 실은 얘는 일종의 이제 미국 걸로 부품 광물로 인정해준다. 그래서 지원금을 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양극재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국 거를 쓰지만 그 부품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 광물 규정을 따라온다면 이거는 당연히 미국 회사들의 턱턱 쓰게 하면서도 우리도 지원금을 챙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2차 전지가 오히려 IRA 법안 수혜주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내일 확정이 돼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이랬대 저랬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법안들을 또 봐야 되겠고요. 약간 우리가 좀 경쟁심이 돋는 거는 일본산 배터리를 다 지금 이 소위 말하는 IRA 지원금을 받는 쪽으로 가닥을 뭐 잡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일본산 배터리 업체들은 또 IRA 지원을 어떻게 받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내일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이 IRA 세부 법안 나오는 것들에 따라서 크게 한번 출렁일 수도 있겠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주식이라는 게 어쨌든 뭐 하나를 꼭지를 찍고 착착착착 달려오잖아요. 근데 그 2차 전지가 막 달려왔잖아요. 하나의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라는 그게 이제 내일 IRA 세부 법안이 이제 변곡이죠. 그러니까 진짜 여기서 세게 가려면 여기 나오는 이 재료를 소멸이 아니라 이거를 누르고 가야지 진짜로 가는 진짜로 가는 거다라고 해서 오늘 밤이 좀 우리 풍경님이 배터리 기술력은 한국이 최강입니다. 정답입니다. 이걸 못 따라와요. 특히 양극재, 음극재 이쪽 라인은 우리가 최고고요. 네, 맞습니다. 도김님, 일본과 미국 짝짝꿍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면 이 세부 지침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광물. 광물로 인정받을 것 같아요. 그 부가가치의 몇 퍼센트 그거가 그 셈이랑 그 부분으로 희비가 엇갈릴 수 있겠네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부품이 아니라 광물로 인정을 할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그 양극재 이런 회사들 것들을 그렇게 되면 지금 대부분이 다 우리가 중국에서 광물을 수입하지만 우리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별 이견 없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는 현재로서는 이제 보여지고는 있는데. 확인을 좀 하고 싶지 않아요. 마지막 최종 법안들을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순간들이 있다. 그러면 내일 새벽에 이게 발표가 되면 내일 아침 증시에 곧바로 개장하자마자 반영이 될 가능성이 근데 크네요. 이제 시간이 내일 이제 30일로 나왔었는데 이제 과연 재무부가 언제 발표할지를 이번 주 내라는 얘기도 있고 30일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달 내에도 있고 근데 처음에 나온 헤드라인 보도는 30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재무부가 또 막판에 여기저기에서 지금 막 로비가 그렇겠죠. 들어올 거 아닙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로비를 할 겁니다. 엄청나게 테슬라는 그 중국 것들을 쓰거든요. 그 인산철 배터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세게 들어가게 되면은 테슬라 차량은 뭐 가격을 낮추던 깎던 또 지원금 대상이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들을 확인할 부분들이 전기차와 배터리에서 있습니다. 이 IRA 세부 법안에서.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의 확실성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내일 확인해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이것도 앞서 말한 것처럼 조립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아예 현지 생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 세액 공제를 준다라는 건데
요거에 얽힌 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처럼 완성 배터리들은 아예 공장을 지금 거기서 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세액공제라든가 대상 뭐 이런 규모에 따라서 뭐 이익이 상당 부분 그렇죠. 초기 투자 비용을 다시 받을 수 있겠네요. 뽑을 수도 있을 정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말한 AMPC 그 맞죠? 그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해야 되겠고 이래저래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재료들이 쏟아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재료 소멸일로 볼지 아니면 새로운 시작으로 보는지가 주가의 관건이고요. 회사 좋고 영업 성장성 좋고 이거는 다 좋아요. 이거와 현재 주가가 비싸다라는 요 두 개의 갈등 대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완성 배터리를 제조하는 그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 AMPC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인가? 그렇죠. 그거를 그것도 봐야 생각에 되겠고요. 주목해봐야 되겠네요. 세부 사항까지는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근데 배터리나 배터리 부품 말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완성차에 대한 혜택은 없습니까? 그게 지금 로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우회적으로 우리 현대기아차가 풀어간 게 이제 렌트카 같은 것들, 리스 차량만 이제 간신히 넣는데 그걸로는 좀 답답해서 현대기아차가 아직 뭐 확정된 보도는 아니지만 지금 있는 그 미국 공장들의 전기차 라인을 까는 거죠. 오늘 정재훈 사장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모터쇼에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2025년까지는 숨통이 좀 트이죠. 근데 저는 이게 계속 그때도 말씀했지만 말이 안 되죠. 이게 땅을 안 팠으면 몰라도 지금 땅을 파서 2025년에 완공이 되는 회사가 버젓이 있는데 와, 그 회사를 미국에서 조립을 안 했다고 지원금을 안 준다라는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리스 차량 판매를 굉장히 많이 늘렸다고 하고요. 북미에서. 그리고 앞으로 뭐 다른 일단 저렇게 해서 좀 그 세제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을 전기차 라인을 많이 있다는 현재 공장에다 갖다 넣어야겠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도 힘을 내야죠. 그리고 정평론가께서 그 초반에 얘기하신 것처럼 에로배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그때 에너지, 로봇, 배터리, 우주항공 네 가지를 주목해야 될 그 산업으로 보시고 첫 번째로 에너지를 꼽으셨었단 말이에요. 저는 에너지입니다. IRA가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에너지에게도 호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호재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에코프로 있어? 에코프로 없어? 2차 전지야? 2차 전지 아니야? 막 이런 이제 싸움과 갈등과 막 그런 와중에 주가는 계속 올랐잖아요. 이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저는 IRA가 전기차도 있지만 태양광도 있거든요. 함께 있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한 뭐 가구에 대해서 30% 세액공제. 이것도 내일 확정안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못 따라갔다면 이제 두 번째 에너지 부분. 이때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쪽에 한번 관심을 한번 또 이것도 하라 이런 쪽이 아닙니다. 가져보면 어떨까. 공교롭게도 내일 또 뭐 우리 한국의 태양광 양대 산맥이죠. 하나솔루션과 OCI. 하나솔루션이 이제 분화로 재상장을 또 내일 해요. 어떻게 때를 맞췄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OCI는 이제 곧 있으면은 인적 분할을 하게 되니까 한 달 후 있다가 이제 거기도 거래 정지되고 뭐 그러는데 2차 전지 싸움에 참전을 안 하실 분들은 그 다음을 막 노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로봇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게 로봇 AI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로봇 AI보다는 신재생 에너지가 먼저 오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굳이 2차 전지 하실 분들은 그냥 하시고요. 저는 차라리 그 다음 타자를 노리실 분들은 내일 IRA 법안 나오고 나서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이쪽 라인들 신재생 에너지가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요거를 한번 보고 요거를 체크하는 것도 실은 IRA 세부 법안의 또 하나의 지금 아무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워낙 2차 전지가 뜨거워가지고 그러면은 움직이지 않는다 해도 미리 좀 근데 움직여야 따라갈 만하죠. 재미는 없죠. 미리 뭐 우량주 뭐 그렇죠. 손녀 준다고 하기에는 움직여야 재미있으니까. 움직여야 재밌죠. 맞습니다. 우리 이사님은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만 공략하면 된다.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한 거임. 집중하면 됨. 맞는 얘기입니다. 그 좋으신 얘기예요. 그 대신 이제 이거를 몰빵하시면 안 되고 생각날 때마다
적립한다고 하죠. 네. 그렇게 사면 전력 에너지 부분은 진짜 뭐 크게 망할 가능성은 낮죠. 지금 강민승님이 증시를 주도하던 태조 이방원이 최근 힘에 다소 붙이는 가운데 에로 배우가 새롭게 떠올랐다 하셨는데 태조 이방원은 뭐였어요? 태가 태양광, 조가 조선, 이가 2차 전지. 그러니까 태양광 2차 전지 다 있었죠. 방이 방산, 원이 원자력이었죠. 그러면 에너지로 그게 다 수렴되는 거네요. 그러고 지금 와서 보니까 약간 소름 돋게 이 배터리하고 2차 전지는 1년 전부터 있었네요. 그랬네요. 네, 맞습니다. 자, 에너지, 로봇, 배터리, 우주항공입니다. 저희가 얘기한 걸 가지고 지금 여기 설왕설래가 채팅창에 막 그 약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냥 이 네 가지 종목을 한 개씩 따서 만든 거니까 공중파 그 지상파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라고 지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오리성님도 배터리 ETF 야금 뭐 이런 것도 하고 에버글로우님도 암기를 많이 해서 이제는 알고 있다고. 자, 근데 이 지영은 아나운서도 예쁨은 갑자기 예쁨도 아니고 예쯤이라고 또 이게 약간 그 오타도 내셨고요. 저는 아나운서 아니고 기자입니다. 이렇게 뜬금없는 오타를 내셨네요. 예쁘다고 쓰실 거면 예쁨이라고 정확하게 써주셔야지. 이거 뭡니까? 예쯤은. 자, 멀보슈님이네요. 멀보슈님. 자, 그럼 멀보슈님. 허용한 2차 전지 라인들 내일 중요한 변곡이다. 자, 웃고 즐기며 세 번째 키워드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예전에 검사 출신이라 그런가? 금융감독원장과는 상당히 다른 아주 직설적인 말을 했습니다. 대놓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국민들이 대출금리 하락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 대놓고 해도 되는 겁니까? 전 그거부터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대출금리 하락을 상반기쯤에 체감할 수 있다. 이걸 이제 금감원장이 말했기 때문에 이거는 말의 무게가 일단 있고요. 그렇죠. 하고 대출 금리를 그러면 떨어뜨리겠다. 상반기면 몇 달 남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기준금리 인상 국면이 지금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분이 지금 무슨 생각일까 하고 뭔가 진짜 있나? 그런 생각까지도 갈 정도로 역대 금감원장이 할 수 없는 진짜 강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은행연합회장님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것도 솔직히 말해서 가상금리를 깎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근원적으로 앞에 금리가 떨어져야 플러스 알파 되거든요. 쪽이 아니고 앞에 금리가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하여간 근거는 최근에 신규 조달 금리라고 하죠. 코펙스 중에 최근에 은행들이 자금 조달하는 금리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한다면 대출 금리가 실질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앞서 우리가 키워드가 하락할 것이 아니라 하락을 체감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건 결국 뭘 의미하느냐? 한국은행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못할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근데 시장은 그때도 우리가 많이 연습했죠. 인하를 굳이 안 하더라도 동결만 계속하는 거예요. 동결만 해도 얘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해서 시장 금리가 먼저 떨어지거든요. 최근에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3.5 밑으로 막 떨어지려고 막 하는 이유도 이런 거고요. 그럼 이것을 보면 한국은행도 못 올리나? 거기에다가 금감원이 나서서 너네 은행들 예대마진 많이 먹었지? 대출 금리를 진짜 막 누른다? 그러면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대잖아요. 신용 좋으신 분들도 한 4.3, 4.5인데 이게 앞자리가 3으로 간다. 한 6월이 됐는데 3.5, 3.6 이렇게 된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부동산이 또 이게 주담대를 다시 3%대를 본다는 거는 이게 약간 또 이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현재 우리나라 작년이었었죠. 나왔던 게 주담대 금리가 7%, 8% 라인을 넘어서면 대폭락이 온다라는 거였었고 정말 소름 돋게 고정금리가 8%까지 순간적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작년 안에 집값 떨어진 거 보십시오. 그래서 더 올라가면 이제 폭락이겠거니 했는데
또 귀신같이 8자리에서 지금 내려왔죠. 내려왔고 네. 이제 당국도 압박을 했는데 4%대까지는 이거 대출 받아서 집 사실 분들은 그렇게 없을 것 같은데 3%가 되면 예, 3%가 되면 그러니까 이게 대출금리 하락을 체감한다는 말이 약간 또 이런 것까지도 한문도의 집에서 우리가 다시 파악해 봐야 되겠죠. 한문도의 집에서 한문도 교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그게 금리만 가지고 지금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경기는 너무 안 좋고 그게 금리가 아무리 낮아져도 이제 내 소득이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있어야 뭔가 여러 가지 매매 심리가 살아나는데 지금 시장에 공급만 너무 많고 수요는 없고 그래서 금리 하나만으로 그렇게 예단할 수는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집이 없으시거나 현재 대한민국의 집값이 고평가됐다고 하는 분들은 더 떨어져 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네. 작년 한 해만큼 또 한 번 떨어져 주기를. 근데 살리지는 못할지언정 이 주당대 금리가 3%를 보게 되면 하방이 꽤나 바닥이 만들어질 거다. 보통 이 금리가 높았을 때 7% 8% 때 왜 그랬냐면 이제 막 던지는 물량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원리금을 못 내 가지고. 근데 이제 3%가 되면 버티기가 이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다시 살린다라기보다 바닥을 다지고 반등의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아까 그 멀버슈님이 예쯤에 대해 제가 약간 말씀드렸죠. 죄송합니다. 일하고 있다가 하셨는데 아예 죄송하실 거 없습니다. 그냥 제가 농담한 겁니다. 죄송하실 거 없고요. 네. 그래도 제 댓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 좋습니다. 하셨으니까 네 계속 그냥 그 좋은 기분으로 제가 농담한 거는 잊어버리시고 자 그리고 오늘 또 무슨 얘기까지 했느냐 11번과 12번을 함께 여쭤볼게요. 인터넷 전문은행 제2금융권 연체율 상승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저한테 어떻게 들렸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뱅크데믹 얘기를 했고요. 또 부동산 PF가 지금 경제 뇌관이 될 수 있다고 한국은행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비은행권의 위험 노출액이 115조 원이나 된다 이러면서 한국은행은 굉장히 경고의 빨간불을 켰단 말이죠. 근데 오늘 금감원장이 이렇게 연체율 상승도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뇌관이 될 만한 상황 안 온다 이렇게 본 걸까요? 그렇죠. 왜 좀 다른 얘기죠? 이것도 약간 좀 낙관하는 것 같던데 뭐 금감원장이 부동산 PF가 위험하다고는 말을 할 수는 없겠죠. 그래도 굉장히 자신이 있었거든요. 오늘 말은 다 통제 가능하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했냐면 은행들이 예대 마진만 먹느라고 요번에 피했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의 범금융권은 지금 큰 뭐라고 그래야지 약점이 잡혀 있어요. 그게 바로 PF죠. 부동산 PF입니다. 부동산 PF가 그걸 위험해 안 위험해는 미분양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요. 미분양이 근데 이걸 보고 그랬나? 막 7만 5천, 7만 막 늘어날 것 같이 하다가 1월에서 2월로 넘어올 때는 전국 미분양이 79채밖에 지금 안 늘었어요. 그러니까 미분양의 증가폭이 조금 둔화됐다. 완전히 둔화됐죠. 이거 그냥 멈춰 있었기 때문에 이 지표를 보고 그랬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준공 후 미분양이라고 하죠. 다 아파트 짓고 2년 3년 됐는데도 집이 안 나가는 그런 집이 지금 거의 만 채 아마 비공식적으로 따지면은 18,000채, 공식적으로 한 8,000채 됩니다만 이거는 2만 채 가까이 될 겁니다. 지금 입주율이 63% 정도라는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뭐 원희룡 장관도 10만 호까지는 갈 거다 미분양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낙관하는 건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에는 이 부동산 PF입니다. 뭐 은행 파산하고 뭐 투자 실패했지만 우리의 금융권은 이 부동산 PF를 얘를 잘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왔거든요. 근데 이거 해결은 그 미분양이 해소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지금 시행사 시공사가 막 버티다가 얘네가 이제 무너지면서 꽝 되는 그런 건데 저는 아직은 부동산 PF는 뇌관이다. 상존한다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뱅크데믹은 우리나라 은행들이 투자를 열심히 안 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별로 그렇게 해당이 없다는 얘기 우리가 여러 번 했고 그러나 범금융권으로 부동산 비은행권까지 PF. 보면 부동산 PF의 위험은 상존한다. 그거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하는 방안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얘기도 오늘 이복현 금감원장이 했고요.
할 것도 같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금융시장의 목표가 두 개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MSCI 선진국 지수에 네. 들어가게 하는 그 업적. 네. 두 번째가 채권 시장을 이제 선진국 국채 클럽이라고 불리는 세계 국채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넣는 것. 네. 그러니까 한국 국채를 이 선진국 국채, 한국 주식을 선진국 주식 시장에 이제 옮겨 놓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선진국 국채 클럽, 세계 국채 지수는 들어갈 것도 같아요. 예, 이거 들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은 이게 뭐 한 50조 이상 막 자금 들어온 요게 하나가 있고 네. 주식을 선진국 지수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조건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외환 거래를 24시간 네.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그때 외환 거래 시간도 풀었던 거고 또 하나가 공매도를 아주 자유롭게 해야 된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공매도에 지금 남은 제약들 얼마 없지만은 이것도 오늘 또 금감원장이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면 풀릴 가능성이 완전히 이제 그러니까 공매도 제한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럴 가능성이 되게 오늘 높구나. 네. 예, 그것도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예, 오늘 정말 뭐 정철진의 돈이라는 코너명답게 네. 정말 너무 많이 금융시장의 했네요. 네. 여러 가지 얘기를 아주 제가 듣기에는 그나마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쉽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어렵나요? 네, 아직도 네.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계속 보시면 네. 언젠가 나도 모르게 주입식 교육의 힘으로 나도 모르게 다 이해가 되고 계신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자, 그때까지 정철진 평론가께서 더 힘을 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 저희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